오셨네. 어느새 자식들 머리 커서 말도 안 듣네. 한평생 저 자식 밥그릇에 청춘 걸고 새끼들 사진 보면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눈물 먹고 목숨 걸고 힘들어도 털고 일어나 이러다 쓰러지면 어쩌나. 아빠는 슈퍼맨이야 얘들아 걱정 마. 위에서 짓눌러도 티낼 수도 없고 아래에서 지고 올라와도 피할 수 없네. 무섭네 세상 도망가고 싶네 젠장. 그래도 참고 있네 맨날 아무것도 모르지 내 품에서 뒹굴거리는 새끼들의 장난 때문에 나는 산다. 힘들어도 간다 여보 얘들아. 아빠 출근한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어느새 학생이 된 아이들에게 아빠는 바라는 건 딱 하나. 정직하고 건강한 착하나 이 바르나 이 다르나 바보는 잘할 테니 학교 외에 학원과에 다른 아빠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자 무엇이든지 다 해줘야 해. 고로 많이 벌어야 해. 니네 아빠한테 잘해. 아이들은 친구들을 사귀고 많은 얘기 나누고 보고 듣고 더 많은 것을 해주는 남의 아빠와 비교. 더 좋은 것을 사주는 남의 아빠와 나를 비교. 갈수록 싸가지 없어지는 아이들과 바가지만큼 안 사람의 등살에 외로워도 간다 여보 얘들아. 아빠 출근한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여보 어느새 세월이 많이 흘렀어. 첫째는 사회로 둘째 놈은 대학로. 이제 온 가족이 함께 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사책이 나가야겠소 여보. 함께 가주시오.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당신을 따라갈래요. 안녕하세요. 미리 보는 뉴스데스크 프리데스크의 윤효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영입니다. 네, 너무 반가워요. 오랜만이죠? 네. 아, 저도 오랜만에 뵈니까 더 기분이 좋네요. 그래요? 네. 많은 분들이 찾으셨어요. 진짜로. 죄송해요. 근데 저는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잘 놀다 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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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오셔서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오늘의 신청곡은 싸이의 아버지였습니다. 네. 신청해 주시면서 어버이날 전에 꼭 틀어달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제가 신청해주신 분의 이름을 저만 하나를 찍으면 맞아요. 네. 저만 하나를 찍으면님께서 네. 신청해주신 싸이의 노래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번 주말에 어버이날이네요. 네, 어제는 어린이날이었는데 네, 이제 일요일은 어버이날이잖아요. 챙길 게 많은 날입니다. 어떤 날이 더 좋으세요? 저는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어린이날도 챙겨줘야 되고 어버이날도 챙겨줘야 되는 그런 그렇다. 나이인 것 같아요. 네. 네, 뭐 다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좀 네, 가족이니까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런 다 날이, 좋습니다. 그런 날을 또 빌미로 해서 네, 한번 만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식사도 맛있는 거 하고 이게 또 이렇게 뭐 잘 모르게 제 나이 또래에는 가족들한테 민망한 얘기 잘 못하는 나이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날 아니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표현도. 네, 그래서 한 번씩 표현도 해보고 그렇게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프리데스크 윤효정 기자가 선정해 오신 기사가 뭔지부터 네. 한번 볼까요? 오늘은 스타벅스 매장에서 사용하는 종이 빨대 관련 기사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많이 본 기사에 어제부터도 계속 올라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내용은
종이 빨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어? 어머, 접착제 냄새가 난다. 어? 휘발유 냄새가 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기사예요. 근데 네. 먹는 거니까 좀 그렇죠. 걱정되잖아요. 걱정되죠. 어제 기사에는 이런 맛이 난다. 그리고 스타벅스는 뭐 대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기사였는데 오늘 기사에는 이제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이게 취재가 됐더라고요. 뭔가 인체에 유해할 것 같은 그러니까요. 이런 느낌이 이게 있어서 왠지 뭐 걱정하셨을 텐데. 접착제나 휘발유 이런 거는 느낌적으로 좀 위험할 것 같잖아요. 그럼요. 네. 스타벅스가 계속 이제 전량 회수하고 이것은 인체에 무해하다 이런 입장만 밝혔었는데요. 이 원인을 보니까 빨대 제조사는 한국의 한 중소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빨대를 사용하면서 종이 빨대 사용하면서 혹시 불편함 느껴본 적 없으세요? 저 너무 많죠. 일단 어떤? 커피 맛이 아니라 약간 커피 플러스 종이 맛. 그쵸. 종이 맛이 조금 나고 음. 한두 번 먹으면 이게 흐물흐물해져가지고 맞아요. 종이를 먹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쵸, 맞아요, 그 맞아요. 음료 제품에 따라서는 음. 그리고 좀 이렇게 그 좀 입자가 큰 거. 스무디 같은 거 먹으면 잘 안 빨려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 막 번 걸리기도 써봤어요. 하고. 네. 네. 근데 찢어지는 게 제일 불편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뭐 흐물흐물해진다, 찢어진다, 또 음료를 뭐 한꺼번에 다 마시는 건 아니니까요. 이런 문제가 많았는데 바로 이 흐물흐물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빨대 강도를 높이자. 그래서 뭔가 더 넣군요. 네, 그래서 그 빨대에 코팅액을 입히는데 요걸 좀 배율을 바꿨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해당 종이 빨대는 인체에 무해한 성분으로 만들어졌고 공인 연구기관을 통해서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재료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스타벅스 측에서는 재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다른 문제점이 또 제기가 됐어요. 오. 스타벅스가 환경을 위한다고 종이 빨대를 내놨는데 그러면 이거 정말 환경을 위하는 거 맞냐라는 의문까지 이제 그렇죠. 소비자들이 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화학약품 더 쓴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국내에서도 사실 몇 차례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린워싱 기업이라고 해서 겉으로만 좀 환경을 위하는 척하는 기업이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영국의 가디언도 이 종이 빨대, 종이 빨대뿐만 아니라 이제 빨대 없이 먹을 수 있는 또 약간 모양이 다르게 생긴 뚜껑도 나왔었잖아요. 그냥 마실 수 있는 그쵸? 뚜껑이요? 요게 오히려 환경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기획 기사를 내기도 했더라고요. 플라스틱이 아무래도 좀 더 들어갈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플라스틱이 기존 뚜껑보다 더 많이 들어가서 가디언 기사에 따르면 뚜껑을 만드느라고 더 들어가는 빨대 양이 플라스틱 빨대를 안 쓰는 그 플라스틱 양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유명무실한 거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 수밖에 네. 없겠네요. 그리고 이 빨대는 그러면은 종이 빨대는 환경에 도움이 되느냐 이것도 종이 빨대를 일단 만들려면 나무를 잘라야 되잖아요. 맞아요. 종이가 그냥 생기는 게 네,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종이 빨대를 만들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들 온실가스의 양이 플라스틱 빨대를 만들 때 나오는 온실가스 양의 무려 5.5배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탄소 배출로도 전혀 뭐 그렇죠. 자연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는 이 아니네요.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프로모션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 환경에 굉장히 유해한 물건들을 증정품으로 낼 때가 많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빨대가 종이 성분이긴 하지만 사실상 재활용이 어려워서 효과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뭐가 맞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지금 뭐 텀블러 얘기 많이 그러게요. 주시는데 스카이워드님도 네. 텀블러 쓰세요 하셨고 라이언님도 진짜 환경 생각하면 텀블러 써야지 해주셨습니다. 텀블러도 그런 의견이 있었잖아요. 텀블러를 만들 때 나오는 온실가스 양이 워낙 많아서 종이컵을 뭐 수백 개를 쓸 만큼 온실가스 양이 나와서 텀블러도 이거 샀다 저거 샀다 하면 사실은 도움이 안 되고 하나를 꾸준히 써야 맞아요.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리고 세척할 때 또 우리가 세제를 쓰잖아요. 맞아요. 참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참 어려운 문제기는 하네요. 제가 이걸 네. 정리하면서 저도 똑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어쩌라는 거지? 아니 지금 네. 범블비님께서 음료 다 마시고 빨대까지 먹을 수 있는 재질로 못 만드나요? 하셨는데 굉장히 그러게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러게요. 될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 음료 먹고 빨대를 이렇게 오독오독 네, 먹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먹어치고 같아요. 컵까지 해서 너무 좋은데요? 다 먹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좋은 이런 아이디어네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어떤 게 지금 더 효율적이고 정말 환경 보호에 더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환경에 대한 노력, 그 관심을 계속 가진다는 점만은 끊지 말아야겠다. 맞아요. 그러다 네. 보면 또 좋은 방법이 생기겠죠. 우리가 그쵸, 계속해서 네.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 한이님께서 집에 처박혀 있는 프리데스크 머그컵 쓰기 운동합시다 했는데 이 처박혀 있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전부 다 꺼내셔서 네, 이번 기회에 한번 같이 써볼까요? 네, 그래볼까요? 저희 집은 뭐 한 번도 처박혀 있던 적이 없이 그렇죠? 항시 잘 쓰고 있습니다. 네. 네, 같이 전부 다 썼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까지 보고요. 오랜만에 다시 찾아온 이선영 아나운서가 또 알찬 소식 준비했으니까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 외우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제 너무 기대돼요. 이번 주 주제는 네. 사실 이 얘기 안 할 수 없겠더라고요. 뭘까요? 바로 엔데믹입니다. 엔데믹. 드디어 정말 끝이 보이는 건가요? 정말 끝이 보일 것 같은 시기잖아요. 끝날랑 말랑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드디어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가 됐죠. 네, 그래서 맞아요. 첫날은 좀 아무도 안 벗고 벗어도 되는 거야 이런 분위기, 눈치 게임 하는 분위기였다가 네. 이제 이틀째, 3일째 되니까 좀 산책할 때 마스크 벗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윤효정 기자는 좀 바람 좀 쐬고 오셨나요?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첫날은 못 벗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둘째 날은 사실 용기가 없어서 마스크를 걸어 다니진 못했고 이제 점심을 먹고 커피 한 잔을 사가지고 회사 근처 공원에 가서 벤치에 앉아서 그 커피를 먹는 동안은 예전에는 사실 먹고 다시 쓰고 그쵸, 좀 먹고 눈치 다시 보이니까. 쓰고 그랬는데 과감하게 벗어서 주머니에 넣고 커피를 마셔봤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저도 봄바람 살랑살랑. 네. 여기 아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 좀 이제 해외로 여행을 그쵸. 나갔다 왔거든요. 네. 그것도 약간 코로나의 종식 같은 그럼요. 느낌이었는데 그 나라는 가보니까 아무도 마스크를 안 쓰는 거예요. 실내외 구분 없이 마스크를 안 쓸 수 있는 곳에 있다 와 보니까 정말 코로나가 아예 없었던 세상이었던 것 같은 기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마스크 없이 산책을 한다. 이것만으로도 너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어린이날 오랜만에 이제 네. 휴일이었잖아요. 이 마스크 벗고 만끽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또 뭐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맞물리면서 맞아요. 더 안 나가시려던 분도 나가게 되고 예쁜 옷도 괜히 한번 사보고 싶고 맞아요. 더 마음이 살랑살랑해지셨을 것 같거든요. 보면 뭐 어제는 휴일이라서 그런지 또 어린이날이라서 그런지 뭐 어린이공원 이런 데는 아주 그냥 말 그대로 사람들이 인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이제 TV에서 어린이날이다 보니까 마스크 벗고 이제 깔깔대는 아이들 맞아요. 모습 우리가 진짜 지켜본 지 오래됐잖아요. 네. 그 모습이 나오는데 제가 마음이 다 동동거리더라고요. 너무 신나 보여서. 네. 그래서 사진을 하나 두 장 준비해왔는데 네. 놀이공원은 뭐 예상하시는 대로 완전히 사람이 꽉꽉 차 있었거든요. 한번 네. 사진 준비됐을까요? 네. 사진이 이게 지금 준비가 좀 덜 된 것 조금 문제가 같아서 있나 봅니다. 네, 근데 사진 안 보셔도 여러분이 그리는 그 모습 그대로예요. 정말 이렇게 촘촘하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낀 사람이 없으니까 왠지 저게 예전 같으면 좀 위험해 보였는데 그쵸. 괜찮게 느껴지더라고요. 전 처음에 이게 옛날 사진인가? 아,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생각도 할 수 네. 있겠네요. 뭐 2년 전의 사진 네. 같고 근데 또 어린이날이라서 뭐 놀이공원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나 싶어서 뭐 공원만 그런가 했는데 해운대도 사람들이 정말 꽉꽉 들어찼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엔데믹 열풍이 불면서 마스크도 벗었겠다. 어딘가 가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실제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통계청이 이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이제 조사를 하잖아요. 그걸 분석해봤더니 거리두기 해제 1주 차에 전국 이동량이 전주 대비 3.5% 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동량이 늘어났다는 점으로 미뤄봤을 때 마스크를 많이들 벗고 움직이시는 거구나. 움직이고 싶어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통계가 수도권은 이제 전주 대비 2.9%, 비수도권은 4.3%나 증가한 건데 아마도 이제 마스크를 벗고 교외로 좀 나가보자. 좀 우리 시내 말고 좀 더 멀리 나가보자. 이렇게 결정을 하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사람들이 어디론가 떠나는 모습 가장 반기는 곳이 뭐 아무래도 여행 업계겠죠. 네. 그래서 요새 홈쇼핑 채널에 그렇게 많이 보이는 게 유럽 패키지 상품 지금 맞아요. 떠나세요. 보신 적 있죠?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보셨죠? 이게
완판될 정도로 그렇게 잘 팔리는 상품이라고 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주요 유럽 국가들은 이제 자가격리 면제가 거의 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휴양지들도 거의 됐고요.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입국할 때 이제 자가격리 면제해 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2년 동안 못 갔던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거죠. 네. 인터파크 투어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17일 동안 해외 항공권 예약 건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133% 늘었다고 해요. 지금 일단 해외로 나가는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는 건데 사실 그동안 인천공항이 좀 비었다. 그리고 심지어 면세점도 좀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거 많았는데 좀 공항 분위기도 달라지겠어요? 제가 사실 이제 공항에 갔을 때만 해도 그렇게 사람이 많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면세점도 곳곳 이제 운영하지 않는 점포가 있었는데요. 오는 하반기에 인천공항공사가 면세구역을 재입찰해서 운영을 한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제1여객터미널 4개, 제2여객터미널 3개, 그래서 총 7개가 대상인데 이 7개가 원래는 2년 전에는 꽉꽉 들어찼던 곳이에요. 네. 근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재입찰 과정에서 아무도 입찰에 참여하는 이제 업체가 없어서 없었군요. 비어있던 곳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 입찰을 하면 5년간 사업권이 보장이 된대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 그렇죠. 상황 때문에 함부로 입찰을 할 수 없었던 이제 업체들이 이번에는 좀 대규모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쨌거나 뭐 여행업, 면세업 최근에 어렵다는 얘기 계속 나왔는데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다행이에요. 들고 네. 네. 활기를 띠는 곳이 공항만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또 어떤 곳이 있나요? 영화관. 영화 산업이 네. 그동안 정말 타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극장의 맞아요. 경우에는 또 뛰어앉기 제약도 맞아요. 있고 앉아서 팝콘도 못 먹고. 맞아. 이게 무슨 팝콘 없는 극장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건 네. 집에서 넷플릭스 켜고 편하게 그쵸. 족발 시켜 먹으면서 먹겠다 하는 그쵸. 거잖아요. 제가 근데 저번 주인가요? 저번 주 제가 하여튼 최근에 네. 제가 최근에 영화관 갔는데요. 팝콘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지지난주부터였나요? 네. 네. 팝콘 먹을 수 있게 됐죠. 그래서 팝콘을 먹으면서 보는 영화가 정말 꿀맛이다 이런 생각을 그럼요. 했는데 네, 조금씩 이제 관람객 수도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영화진흥위원회의 어떤 조사에 따르면 4월 25일 기준 하루 관객 수가 63,997명인데 네. 이게 전주보다 21.7%나 한 주 만에 20% 넘게 늘어난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 이전인 2019년 4월 마지막 월요일에 비하면 불과 13% 밖에 안 된다고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전의 수준으로 영화 산업이 좀 다시 활기를 찾으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는 좌석 뛰어앉기 그 예매 제도를 해제하면서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다시 한번 부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주말에 사실 대작이 개봉하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닥터 스트레인지 오늘 보니까 저 못 봤어요. 벌써 300만 돌파했다는 기사도 그렇군요. 있더라고요. 네. 네. 정말 저도 보고 싶은데 아직 못 봤어요. 네. 그런데 자 이렇게 좀 활기찬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니까 참 기분이 좋은데 이게 그대로 반영돼서 상가 공실률도 줄어들고 있다는 기사가 있다고 해요. 저는 이 소식이 좀 개인적으로 제일 반갑더라고요. 우리가 방역 지침을 잘 따르는 게 우리 사회에 제일 좋은 일이다 하면서 잘 따라줬지만 한편 가장 마음이 쓰였던 게 우리 상인분들이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동안 뭐 폐업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생겨서 생계에 굉장한 타격을 입거나 이런 상인분들 정말 많았는데 최근 엔데믹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울 주요 업무지역 상권들의 공실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네. 이게 바로 주요 상권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데이터로 좀 보니까 올해 네. 1분기 서울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6.2%로 지난 3분기에 6.7%에 비해서 0.5%포인트 정도 소폭 하락했다고 해요. 근데 지역별로 보면 좀 차이가 컸는데 광화문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붐비는 그쵸. 거리 그리고 또 굉장히 전형적 상가가 업무 많고, 공간도 네, 많고요. 업무 공간도 많은 곳이잖아요. 근데 지난해 4분기 공실률이 21.7%였는데 올 1분기에는 12.7%로 20%에서 10%로 크게 낮아졌고 왜 명동이 정말 아무도 없는 맞아요. 관광객도 없으니까. 네, 그 광경이 정말 너무
그 놀랬던 네, 경험이 맞아요. 있거든요. 근데 이 공실률이 50%가 넘었던 명동의 경우에도 한 번에 8.2%나 감소하면서 40%대로 회복을 했다고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차 이 상권이 조금씩 부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이네요. 아무래도 대학들도 이제 대면 수업을 하면 대학 근처의 상권도 좀 살아날 거고요. 이제 또 재택근무 끝내는 그쵸. 회사들도 생기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좀 여기저기가 좀 활력을 찾고 다시 상권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 네. 그런데 이렇게 바로 수치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바로 와닿네요. 그죠. 이렇게 단박에 이렇게 딱딱 좋아지는 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곳이 다 이렇게 좋으면 좋을 텐데 그렇죠. 반기지 않는 곳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엔데믹이 반갑지 않은 곳은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특수를 얻었던 곳이 아닐까 싶어요. 네. 여러분들 다 떠올리는 뭐 서비스가 있을 것 같거든요. 바로 배달앱입니다. 그렇죠. 배달앱의 경우에는 코로나 이제 상황에 정말 코로나 특수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성장률이 컸던 업종인데요. 엔데믹 소식에 이런 산업들은 긴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이제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의 이용자 수가 요 거리두기 해제 기간에 네. 1,855만 명 정도로 기록이 됐는데 이게 같은 3월의 기간보다 21.2% 급감한 수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이용자가 5명 중에 1명 빠졌다는 거니까 엄청 많이 줄어든 엄청 거네요. 많이 줄어든 거죠. 또 우리가 코로나 때 정말 OTT 많이 봤잖아요. 맞아요. 정말 이 고맙기도 하죠. 이거 아니었으면 어떻게 버텼겠어요. 극장 못 가는 걸 일쪽으로 좀 많이 달래기도 했었죠. 네, 그런데 넷플릭스 유료 구독자 수가 11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고 그렇죠, 하고요. 네. 이 소식 때문에 4월 19일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 주가가 25% 맞아요. 빠지기도 네. 했었습니다. 저만 해도 그 OTT 구독하던 거 2개 해지했거든요. 두 개를 몇 개를 보셨길래 거의 다 봤어요. 정말 문어발이었는데 그중에 2개를 해지할 정도로 아무래도 약속도 많아지고 하니까 그냥 돈만 빠져나가는 경우가 그렇죠.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해지했습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 아무래도 타격이 좀 있겠어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 타격이 있었죠. 뭐 코로나 시기에 우리 SNS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SNS 하면 떠오르는 그 기업. 페이스북? 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 늘었는데 이 7%가 늘긴 늘었지만 그 성장률로 봤을 때 꺾였다. 네, 10 몇 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였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네카오라고 하죠. 네이버, 카카오도 네. 매출과 당기순이익 1분기 자료를 발표했는데 그 실적이 조금 성장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기대에 못 미쳤고 과거보다 성장률이 이제 둔화되면서 이게 주가에 또 영향을 미치는 맞아요. 일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참 이게 뭐 코로나를 웃었던 기업 영원히 웃을 수 없지만 네, 상황이 바뀌니까 참 네, 모두가 다 좋으면 참 좋을 텐데요. 그런데 이 기업들뿐만 아니라 일부 사람들 중에서는 우울감을 느끼는 개개인들도 있다고요? 네, 이게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우울감을 느끼는 유형이 2개나 있다고 해요. 하나는 코로나 블루를 계속해서 느끼는 사람들. 이제 세상은 코로나가 끝나간다고 하는데 나만 엔데믹이 아닌가? 왜 나는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힘들지? 라고 느끼는 뭐 자영업자분들, 취준생분들 이런 분들은 그래도 계속해서 코로나 블루를 심하게 겪고 있다고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엔데믹이 싫은 거예요. 나 재택근무 너무 좋았는데 코로나가 끝난다고? 이렇게 이제 엔데믹이어서 우울증이 오시는 분들 이분들은 또 엔데믹 블루라고 해서 이 우리가 코로나를 끝나가는 이 교차 지점에 코로나 블루와 엔데믹 블루를 겪는 좀 심적으로 우울하신 분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서울시 자살 예방센터에 접수된 상담 전화 통계도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같은 기간 45.1%나 늘었다고 합니다. 엄청 많이 늘어난 네. 건데요. 네. 너무 많이 늘었네요. 그런데 이게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모두가 다 활력을 찾고 있는데 나 혼자 우울하면 더 우울해질 수도 있다는 그 말에 너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정말 이제 우리가 다 끝나가니까 마음속으로 희망을 가지고 이 남은 시기 조금만 더 잘 버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 번 언급하시면 엔데믹 블루,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신조어입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엔데믹 블루라는 말까지 나온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MZ 세대들이 특히나 좀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만 해도 이미 코로나 이전에 너무 사회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회식,
출근 이런 거에 크게 거부감이 없다면 코로나 시대에 또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한 친구들은 더 어려움을 겪는 것 같기도 해요. 회식? 네, 맞아요. 출근? 이게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게 네. 이제 뭐 또 영국의 뭐 로이터 통신에 아예 한국의 그 회식 문화 때문에 MZ 세대들이 출근을 꺼린다는 내용으로 기사가 났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외신까지 주목할 정도로 이런 게 나온다고 하니 참, 네. 우리나라 회식 문화가 정말 유별난 건가요? 네. 네. 근데 뭐 가끔씩은 서로 뭐 격려도 하고 너무 네. 심하지 않은 선에서 나쁘지 않지 않은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MZ가 아닌가 봐요. 네. 네. 그런데 정말 그렇겠어요. 지금 뭐 최근에 프리데스크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네이버에서 그렇게 신사옥을 짓고 나서도 풀 대면 근무하는 거는 이제 뭐 없어지고 오히려 풀 재택근무를 권한다라는 기사까지 듣고 나면 반대로 저쪽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상대적 박탈감에 좀 우울감 느끼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지 마시고요. 다들 같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아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성아 아나운서 수고하셨고요. 타이틀 외에 오늘 뉴스데스크 미리 보는 큐시트 산책으로 오겠습니다. 네, 큐시트 산책 볼까요? 오늘의 큐시트 최상단에는 뭐가 있나요? 이게 정말 깜짝 놀랄, 그러니까 원래 이게 그냥 쫙 발표됐으면 깜짝 놀랄 일이었겠지만 뭐 실금심 얘기가 나와서 다음 달 1일에 이제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이 보궐선거판이 뭐 예상됐지만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커졌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3고문을 인천 계양 을 지역구에 전략 공천하기로 했죠. 네. 대선 패배 2개월 만인데 사실은 너무 빠른 거 아니냐. 뭐 오히려 더 험지로 가야 된다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은 이제 인천 계양 을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총괄 상임 선대 본부장도 맡아서 지방 선거를 이끌어 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도 오늘 정식 발표를 한 건 아니지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성남 분당 갑 지역구에 출마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재밌더라고요. 이게 자꾸만 이제 이재명 상임 고문에 대해서 연고도 없는데 나간다라는 지적이 나와서 그런지 오늘 안 위원장이 분당 갑에 가장 먼저 사옥을 지은 것이 안랩이다. 나다. 허허 벌판에 안랩 사옥이 있었는데 판교가 한국의 실리콘밸리가 된데 제가 일조의 한때고 생각한다. 이게 같은 지역구도 아닌데 기싸움을 이렇게 그러니까요. 하네요. 네. 이게 아무래도 대선 주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보궐선거의 판이 뭐 대선 급으로 커졌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관련 소식은 본방에 더 자세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본방에서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큐시트엔 뭐가 보일까요? 다음은 미국 워싱턴 특파원과 뉴욕 특파원이 기획 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두 특파원이 함께 이렇게 기획 기사를 준비하는 경우가 흔치 않거든요. 네. 이유는 미국 전체가 일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일할 사람이 없으면 사장님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월급 더 줄 테니까 와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월급 더 받으면 좋겠다 싶지만 이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인플레이션 얘기 저희 프리데스크에서 굉장히 여러 번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면 사실 급여가 높아진 만큼 급여가 높아지면 원자재 값이 높아지는 거 똑같으니까 물가 값이 더 오르고 결국 실질 임금은 또 오르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경기 침체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핵심은 이게 미국만의 얘기면 뭐 두 특파원이 나서서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네, 이게 미국만의 얘기가 아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담아서 제작을 했으니까요. 기대하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큐시트에서 마지막으로 볼까요? 네, 지금 우리 엔데믹 얘기 한참 하고 왔었는데 우리 사회 곳곳도 정말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그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준비를 했는데요.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고 있는 사직야구장. 너무 좋겠다. 그리고 정말 이게 듣기만 해도 가슴이 막 녹는 것 같더라고요. 여수 밤바다의 밤바다. 낭만 버스킹 현장. 이야, 진짜 너무 가고 싶네요. 네, 오늘 현장에서 그대로 연결해서 전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정말 그 현장 느낌 그대로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죠? 네. 그러면 본방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